예. 자, 기초과정의 시간입니다. 오늘 오행론 마지막으로. 자,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변화하는 어떤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제일 처음에 우리 하는 얘기가 이제 음양론을 말씀드렸잖아요. 기초과정에 하는 얘기가. 그 음양론이라 하는 걸 뭡니까? 그냥 우리가 양금, 기호로는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다는 거고, 음양론이라는 그 음과 양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음과 양을 구분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주 변화 원리론을 이야기하는 건데, 말씀드리는 건데, 음의 운동성은 어떤 것을 말하고 양의 운동성을 어떤 것을 말한다라는 거거든요. 음의 정신적인 것은 어떤 것이고 양의 정신적인 것은 어떤 것이다. 그 다음에 음과 양을 모든 사물이든 모든 형태든 모든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든 간에 음과 양 부분에서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더라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죠? 그리고 우주가 변화하는 것을 두 가지로 이원론적으로 이야기한 게 음양으로 변하더라 이거예요. 그 눈 뜨니까 양의 모양이고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눈 감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음의 형태더라. 또 해가 뜨고 해가 뜨는 낮에서 해가 서서히 기울어져서 밤으로 가고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면 그래프를 그리면 살아나서 쓰러지고 또 다시 올라가고 계속 1학년으로 우리가 모든 그림을 저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러한 음양이라 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표시하더라. 그래서 양의 운동성은 정체된 것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을 출발하면서부터 이게 양이라고 하고 이거죠. 그 다음에 정점에서 기울어지면서 음의 운동성이라 다시 수렴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 하루를 보면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가장 양과 가장 음은 뭡니까? 우리가 좌오점이라고 하잖아요. 정오가 가장 여기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12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12시 반이 정오입니다. 정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정이에요. 하루를 보면 가장 낮과 가장 밤이거든요. 이게 하루의 변화의 기준점입니다. 변화의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놓고 보면은 여기는 가장 음다운 것이고 가장 음적인 기운을 말하고, 여기는 가장 양적인 기운을 말해요. 따지고 보면 이 두 개의 운동성이다 이 말입니다. 저게 양과 음의 운동성이다. 하루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죠? 하루가 이렇게 어두웠다가 해가 뜨면서부터 새벽이 서슬 해가 또 오면서부터 점점 밝아지고 정오와 해가 가장 중점에 떠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서서히 내려가잖아요, 해가. 그래서 이때의 운동성은 밝음, 양해로 가는 운동성이고,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음으로 가는 운동성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로 말하면 음과 양의 운동성이다 이야기죠. 이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은, 계절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가장 음은 한가운데 추운 곳이잖아요. 겨울을 말하고, 또 양은 가장 뜨거운 따뜻한 여름을 이야기해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이원론적으로 하면 양과 음이에요. 그래 이제 변화하는 과정에서 오행이라는 걸 기호도 있고, 그 다음에 사상이라는 기호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을 통틀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과정을. 따지고 보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 하면 음양적으로 변하더라 이거예요. 이원론 쪽으로만 이야기하면. 근데 사실은 가장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음에서 가장 양으로 가려고 하면 자정이 지나면서부터 어떻습니까? 점점 운동성이 이제 밝음으로 가는 운동성이잖아요. 그래서 양의 운동성을 이야기하다라는 거고, 이 다음부터는 음의 운동성을 이야기하다. 이걸 음양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런데, 그럼 거기에서 우주 변화 원리에서 그것만 놓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면 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좀 세분화시킨 거예요. 우주 변화 원리 속에서
우리 땅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천수상지수형의 형태로 변화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기운이 천수상 땅의 기운을 형태를 들이우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땅에서는, 지에서는 기운을 받아서 형체를 만들어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천수상지수형의 형태로 변화한다라는 거거든요. 이분은 좀 그래 하다 보니까 그게 과정에서 천에는 오행의 기운이 들이우고 이거예요. 그러면 땅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요걸 사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계절적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기 땅에 있는 상태에서만 지가 알아가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한 게 아니라 우주적 원리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봄이 오려고 하니까 우주 변화 원리 속에서는, 우리가 보지 않는 우주 공간 속에서는 목의 형태가, 그래 목의 형태라면 우리 태양계에서는 오행에서 이제 목성을 이야기하죠. 관계가 전혀 무관하다고 안 합니다. 그 목성의 그 별이 이때가 언제입니까? 봄은 동쪽이잖아요. 계절적으로 봄은 동쪽이잖아. 동쪽 우주적 공간에서 천수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에서는 그걸 받아갖고 봄의 형태로 만물이 새싹이 파릇파릇 생장하듯이 피어나서 그런 형태로 받들어서 형체를 만들어내다라는 거예요. 이게 변화하는 어떤 과정에서 서로 관계가 있는 거죠. 천수상지수형의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요거는 다시 이야기하면 하늘과 땅의 관계죠. 관계가 전혀 무관하지 않고 같이 변화하더라. 그래서 그 변화는 하늘의 기운의 형태를 목, 화, 토, 금, 수 요 5가지 형태로 변화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의 형태는 양의 운동성에 가장 먼저 출발한 것, 가장 먼저 어떤 움직임이 시작된 것.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여기 음양적 변화에서 가장 먼저 양의 운동속으로 시작한 게 어느 겁니까? 요쪽이잖아. 1년으로 보면 봄이에요. 하루로 보면 어떻습니까? 요때가 시간적으로 보면 여기가 11시 30분에서 여기가 새벽 1시 30분, 쉽게 30분. 그럼 여기는 1시 반에서 여기까지는 2시간 단위로 가니까 3시 반이죠. 3시 뭐 29분이든 뭐 이래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양의 운동성이 시작하는 거라. 여기서는 이미 이 음적인 공간이죠. 양적인 운동성이 눈으로 보이게 시작되는 거는 이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간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3시 반부터 시작하는 거죠. 해서 2시간 단위로 가는 거죠. 인시라면 5시 30분까지 이렇게. 그럼 결국 시간적으로 보면 하루에 3시 반이 지나면은 새벽닭이 울고 동물 축시는 만물의 짐승들이 동물들이 깨어나고 이런 시간이거든요. 깨어난다는 시간이. 그래 닭이 우니까 귀신이 가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이 깨어나는 시간이죠. 인시가. 그래서 이때가 모든 만물이 깨어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자다가 깨어나서 활동한다는 것은 양적인 운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양의 운동성에 가장 시작하는 곳이라는 거죠. 계절적으로 보면 1년 중에 봄이 있으니까 계절은 봄은 입춘이 지나야 된다는 거죠. 입춘이. 그래서 여기 요 달에 입춘이 있는 달이다. 입춘이 지나야 비로소 봄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봄이라고. 그래서 가장 양의 세계로 가장 먼저 가고자 하는 운동성은 오행적으로 목이더라라는 목. 그래서 요 목은 우리 하늘의 기운의 오행은 양의 운동성에 가장 먼저 시작한 놈이기 때문에 목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목은 또 가장 화인 곳으로 감이죠. 그럼 요 화의 거인 거죠. 여기 이제 화의 굉장히 시작했는 놈이 점점 성장해서 확산하고 이러한 에너지를 말한다. 화는. 따지고 보면 아까 여기 그래프로 그리려면 여기서 서서히 운동성은 이렇게 올라가죠. 계속 성장,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확산하고 펼쳐져 나가고 하는 이런 운동성으로 계속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나간 거죠. 그죠? 이게 요 계절도로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요까지 가단다. 요까지.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하강하는 음의 운동성이라는 얘기죠. 음의 운동성. 그럼 여기서는 토의 반, 토의 반에 양의 토는 이쪽에 결국 따지고 보면 이 양의 운동성이고, 음의 토는 따지고 보면 이 음토는 이제 음의 운동성이 가장 첫 출발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럼 어떻습니까? 그래프로 그럼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죠. 운동성이 수요 운동성 내려가는. 이게 이제 음양인 거죠. 양과 음의 운동성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뭐였습니까? 하늘의 천에 의해서는 가장 양의 운동성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목이라는 기호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정점인 화와 양의 토라는 게 있고, 기호가. 그 다음에 오행적으로는 토의 기호에 의해서 양과 음으로 변화하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수렴하기 시작하는 거. 이거 수렴이죠. 수렴하기 시작하는 금의 운동성으로 변해서 수는 위치가 어디습니까? 가장 음다운 곳이잖아. 그리고 여기로 가는 거예요. 가장 음다운 곳으로. 요게 이제, 요게 5개를 따지고 보니까 음양의 운동성인데, 조금 더 구분해보니까, 오행으로 나오더라. 기호를 5가지로 일단은, 나누어 놓은 거죠. 세분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상이라 하면, 여기서 요 관계에서 천수상지수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상에서는 목의 형태는, 여기 있는 목의 형태는 우리가 계절로 보니까 봄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봄. 그리고 봄은 아까 여기서 우리가 인이 2월 4일 날 보통 2월 3, 4일에 입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입춘이 지나야 비로소 봄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인달은 2월인 거예요. 2월. 그리고 2, 3, 4월은 봄이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달리 2, 3, 4월은 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름이라 하면 5, 6, 7월이죠. 5, 6, 7. 그 다음에 가을은 8, 9, 10. 그 다음 겨울은 11월, 12월, 1월까지가 우리 양력입니다. 양력으로 쳤습니다. 이걸 겨울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겨울. 각 계절에 이제 정확하게 여름이 들어섰는지 안 섰는지 뭐 입하가 있을 것이고, 가을에는 입추가 있을 것이고, 겨울에는 입동이 있을 것이고, 그 기준이 되는 그 월 초입에 있는 날이 지나야지, 절기가 지나야지 비로소 우리 입춘이 지나야지 그 해당 봄이라 한다, 여름이라 한다라고 이제 정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봄이라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자 다시 지에서 봄이라 하면, 그러면 우리 명리학에서는 봄을 봄이라고 보는 것이, 봄을 봄이라고 보지만은 기호로 바꿔보면 봄은 오행적으로 기호를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목인 거죠. 그죠? 목의 현실적 환경은 우리가 봤을 때는 봄의 환경이다. 그러면 목의 색깔은 어떤 걸까요? 목의 색깔이라 하면, 목의 색이라 하면, 봄이라 하면 어떠세요? 봄이 온 천지가 푸르잖아요. 세상이 파릇파릇 나는. 그럼 목의 형태는 푸른 형태다. 목의 에너지는 어떨까요? 뭔가 활동적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이글거리겠죠. 막 100m 뛰어나가려고 막 출발하는 이런 상태를 말하잖아요. 에너지가 확 펼쳐지는 거죠. 이러면, 그럼 목의 에너지가, 내가 명을 축표를 봤는데, 자, 우리 전화기 앱을 지난번에 다 깔았지 않습니까? 앱을 열어보니까, 목의 글자들이, 기호들이 많더라. 이러면요. 그래서 목의 에너지가 넘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의 성적은 어떨까요? 뭐라도 하려고 막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는 얘기. 그죠? 이렇게 풀어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 야들이 목에 속해져 있는 기호들은, 목을 봄이라고 보고, 화는 여름이라고 보고, 토는 양과 음을 변화하게 해주는 그러한 에너지라고 보고,
금이라 하면 가을, 술에 많은 그런 에너지를 말하고, 수라 하면 겨울, 차갑고 조용한 에너지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어떻게 또 변하더라고요. 또 세분화한 게 이거예요. 하늘의 오행에서 양과 음으로 계속 음양속으로 변화하다 보니까 그 양과 음은 또 이렇게 변하지요. 천의 기호에서 또 목이라 하면 목에서 양과 음을 펼쳐보니까 갑이라는 글자와 업이라는 글자를 목에서 양과 음으로 기호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렇다면 목이라 하면 일단 아까 가장 먼저 양의 운동성이 시작하는 에너지라 했는데, 가장 먼저 그 중에서도 양과 또 화에서도 양과 계속 그 오행마다 음양이 있는데, 항상 운동성의 시작은 양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운동성의 음은 마무리는 음이 하는 거거든요. 이 변화 원리 전체 속에서 보면 시작은 양이 하고 마무리는 음이 하듯이, 목의 오행에서도 시작은 양의 목에서 하고 그 목의 오행의 마무리는 음의 목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 목은 일단은 시작하는 에너지라 하지만 이 양목, 갑이라는 기호의 에너지는 더하다. 가장 기차 바퀴나 차 바퀴가 첫 번째 굴을 때가 가장 에너지가 많이 투자하잖아요. 이미 한번 굴러갈 때는 잘 굴러갈 수 있는 거예요. 부드럽게. 이제 그러면 에너지가 더 많이 소모되고 에너지가 더 막강하다라는 거죠. 그러함을 말한다. 그래서 양의 목의 에너지를 갑목이라 하고, 음의 에너지의 목은 이제 을목이라 하고, 기호를 또 갖다 붙인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시작은 갑목부터 해서 이제 을목으로 펼쳐져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화에 가면 점점 더 어떻습니까? 시작해서 가지가 벌려지고 하면서 점점 더 확산되어 나가야 되잖아요. 점점 더 성장하고 확산되어 나가야 되는 에너지는, 화의 에너지는 여기 양화, 야가 병화가 양의 화고 정화가 음의 화다, 이런 얘기죠. 토도 10개, 양의 토, 음의 토. 그 다음 금도 경금은 양의 금, 신금은 음의 금. 그죠? 요들은 이제 다 금에 속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다시 10개 천간에서 결론을 지으면 오행적으로 결론 지으면 갑일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개의 글자지만은 갑과 을은 목의 에너지죠. 양과 음으로 다르지만 일단 목이 에너지. 그 다음에 병정은 화, 무기 토, 그죠? 경신 금, 임계는 수라 하다는 거죠. 그럼 야들이 천간의 기호들이 그 오행에 어떻게 소속되어 있더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지지는 사상에서 펼쳐진 거죠. 요 그림입니다. 사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사상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사상은 임묘진을 봄이라 했고, 여기 임묘진 이거 봄이라 한 거예요. 봄. 사오미는 여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가을이죠. 이건 겨울로 계절도로 저는 걸어놨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요 야들의 10개 글자는 천간의 하늘의 에너지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천간의 글자랍니다. 10개의 글자고, 지지에는 12개의 글자. 계절이 4계절이니까 그 12개의 글자들로 가는데, 여기서 보면 임묘지는 봄, 달은 맞습니다. 봄에 해당되죠. 봄에 해당되고, 사오미는 여름, 3개월씩 맞는데, 그러면 각각의 인묘는 순수하게 야는 또 양의 목이고 음의 목이에요. 요 지는 여기서 보면 요 진하고 미하고 술이란 글자하고 축이란 글자는 각 계절의 끝에 있는 글자들입니다. 각 계절의 끝에 있는 글자들은 어떻습니까? 환절기라죠. 계절을 바꾸어주는. 미토는 또 계절을 바꾸어주는 글자들이에요. 그래, 야들은 그 계절에서
여기 지는 봄이지만 봄의 끝자락에 있는 글자잖아요. 그 끝자리 여름으로 넘겨주기 위한 어떤 그 운동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토란 뭐였습니까? 토는 토가 음양의 변화를 해주는 거예요. 중재를 해주거나 변화하게 해준다는 거다. 그래서 얘네들이 각 계절의 끝글자에 있는 끝글자들은 각 다음 계절로 변화하게 해줘야 되는 그러한 성정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봄의 계절에 있지만서도 오행적으로 분류를 하면 토로 들어갑니다. 토. 그러면 토란 목도 맞고 토도 맞죠. 아, 진이란. 그러잖아요. 계절적으로 하면 봄에 있고 오행적으로 분류하면 또 토에, 양토에. 이제 이런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펼쳐지더라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여름에도 보면 사화, 사오미 여름인데, 사오미. 요걸 양의 천으로 뭐 병화가 천에서는 양의 화를 했는데 지에서는 사화가 양의 운동성을 하더라는 거죠. 또 오화가 정화 밑에서 어떻습니까? 음의 화의 운동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토까지는 사오미는 여름이라 하지만은 요 계절 여름의 끝자락에 요 미토는 다시 음의 토로, 오행적으로 음의 토로 분류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요 음의 토로 분류를 하는, 양에 속했는데 음의 토로 분류를 하는 이유는 여기서 지금 넘어가게 하는 운동성에서 미토가 하는 역할은 어떻습니까? 자연에서 보면 이 토의 개입을 여름에 꽃이 만발한 입장에서 다시 여기는 어디로 넘겨줍니까? 여기는 가을이에요. 여름에서 가을, 여름 끝자리에서 가을로 넘겨주니까 자연에서는 어떻습니까? 전신 만물이 알록달록해지고, 그죠? 단풍이 드는 시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는 어떻습니까? 만물의 물상적 에너지가 전부 지하 땅으로 다시 수렴하게 하는 거죠. 수렴하게 하는 그 바꾸어지는 그 에너지를 말한다. 그래서 음의 역할을, 음의 운동성의 시작함이에요. 그래서 음토로 분류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가을에서는 신유술, 여기 신유술, 이미 이제 수렴하기 이제 가을에 꽃잎은 떨어지고 열매가 나온 거예요. 그죠? 신유술 가을에는 8, 9, 10월을 말하지만은 금에 오요. 수렴하기는 금의 에너지. 그래서 신금은 가을에 첫 가을 푹 과일이 나오는 상황. 요거는 유금은 완전히 성숙된 과일, 완전한 과일을 말하고, 그다음 요 술토는, 요 술은 또 토죠. 야들 계절이 바뀌는 얘네들은 이제 겨울로 보내주려고 뭔가 변화하게 해주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는 또다시 양의 운동성으로, 양의 토로 기호를 갖다 붙인 거죠. 그쪽에다가 배속시켜 놓고. 그래서 이제 해자축 겨울로 넘어갑니다. 해자축, 축은, 자, 여기 해자라는 글자도, 해라는 글자는 겨울에 가장 먼저 초입에 왔으니까 천간에는 임수라는 양의 수의 글자와 같은 에너지죠. 그 다음에 자수는 음의 수로서 천간의 개수와 같은 어떤 현실을 말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다시 겨울의 끝자리 축은 그 언 땅 속에서 다시 봄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죠? 봄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야는 또다시 음의 토로 배속돼 있다. 정리합니다. 각 계절의 12달 중에, 그러니까 결국은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중에 각각의 그 계절도의 마지막에 있는 글자들은 다 토에 배속시켰다. 왜? 토란 에너지 성정은 변화하게끔 하는 성정이기 때문에 그 지혜수도 현실적으로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또는 가을로, 가을에서 또 겨울로 야들이 변화하게 해주는 글자들이 그 계절 끝자락에 있는 글자들이다. 그게 진, 미, 술, 축. 그래서 야들은 토로 갖다 놨다. 토의 철에 움직이는 오행의 토의 행실과 같다, 에너지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펼쳐져 나간 거죠. 요까지 이제 천간 지지까지 다 같이 펼쳐진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까지 펼쳐진 게, 이걸 다시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음양이에요. 음양이 쭉 펼쳐지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이까지 음양적 변화 원리를 여기 10천간 12지지까지 다 펼쳐놓은 거예요. 세분화시킨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교를 풀어보는 거죠. 이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천과 천의 오행과 그래 결국은 천의 오행을 좀 세분화한 10개의 천간의 글자와 그 다음에 지혜 사상의 현실적인 환경을 말하는 12개의 지지의 글자들과 같이 맞물려서 60개의 갑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장 먼저 출발하는 게 뭐였습니까? 천에서 가장 출발하는 건 뭐였습니까? 갑이라는 에너지였잖아. 갑. 가장 먼저 오행으로 하면 목이지만 목 중에서도 양의 것이잖아요.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건 갑이다. 그죠? 지혜는 이게 자를 갖다 붙였습니다. 원래가 인이어야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요거는 한 1년 계절을 말할 때는 얘가 가장 빠른 달에 입춘이 있는 달이니까 시간적으로 뭐 어느 게 빠릅니까? 자가 먼저죠. 자가 먼저예요. 가장 시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자가 가장 빨리 부섭니다. 갑이란 글자 밑에 자가 보는 거죠. 그래 청원에서는 갑부터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 지에서는 자축 인묘진 여기 잘못됐네. 여기 진인데 술이라고 붙인다. 인묘진 무진 그죠?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10개까지 쭉 12개까지 나가는 거죠. 지혜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차례대로 넘어가고 참 천에는 지혜는 어떤 자부터 시작했어. 자축 인묘진 사원비신주 술에 가서 붙더라는 거죠. 요 술래 하니까 일단 10개가 천에는 개가 끝잖아. 개. 임계점에서 마지막 끝점에서라는 얘기잖아요. 끝점 지는 12개 붙는 게 아니고 12개는 2개가 남지 않습니까? 술해는 2개가 남지요. 그래서 이 술해는 천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다시 60갑자를 만들어내려면은 또 다시 갑술 이 자가 아니고 이 을이지 을 잘못 썼네 그죠? 갑술, 갑을, 병정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이래가 다 끝자락에 보면은 이 개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갑자라고 나오는 거죠. 그 여기는 60개라는 거예요. 60개가 만드는 거예요. 천에 10개와 지지의 12개 글자가 계속 물려서 가다 보면 60개가 딱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60회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 요거는 이제 60개 나온다고 해서 60갑자라고 한다. 요거는 뭡니까? 그러면 결국은 하늘의 에너지와 지혜의 에너지가 복합적으로 물려 있는 거죠. 이래 하다 보면 쭉 나가면 나중에 내년에 오는 병오라는 게 또 나와요. 60개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럼 병오라는 거잖아. 그러면 내년에 우리 병오라 내년이 아니지 이제 원래 26년도 따지면 정확히 따지면은 2026년도 요 입춘이 지나야지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명리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음양을 운동성을 펼쳐 보니까 요리 60개 갑자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변화하는 원리를 변화하는 그 과정에 기호를 갖다 붙였을 뿐이에요. 그냥 음양 오행 막 10천간 12지지 막 이래 하니까 이 복잡한 것 같았는데 음양을 이렇게 싹 펼쳐보니까 그 운동성 과정에 기호를 갖다 붙였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성을 잘 이해하시면 명리학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접근하시기도 쉽다. 기초 과정은 음양 오행론은 사실상 이게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상생상공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어떻게 변화하더라? 그냥 순수히 그냥 변화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관계를 하는데 도와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못하고 태클 걸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더라는 거죠. 아주 순조롭게만 돌아가는 세상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걸 이제 상생하면서 또는 상극하면서 이제 변화한다라는 걸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하고요. 그리고
오행론은, 오행이 이제 음양론은, 음양 오행론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금 더 이해가 덜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과정 처음 하시는 선생님도 괜찮으시죠? 조금씩, 그죠? 알겠습니다. 그럼 기초과정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